반갑습니다. 전력연구원의 이승구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개발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에서 발표할 논문 제목은 CO2 분리형 도시재생 피해 가능 특성에 관한 연구 내용을 1년 정도 진행된 결과 내용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여지가 있는 중에서도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기하되어 있는 기준을 보이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은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기구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엔 산하기구 및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도록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CO2의 농도, 대기상의 CO2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효율을 현저하게 올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비탄소질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CO2를 분리 회수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세 가지 방법이 어느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 세 번째인 CO2 시퀘스트레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O2 시퀘스트레이션을 크게 본다면 캡처 부분과 그리고 캡처된 CO2를 장기간 동안 안정된 형태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전환해가지고 재이용하는 이 전 과정을 CO2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술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한계점 때문에 크게 발전소와 같은 대용량에서 배출되는 CO2 소스와 기타 소량으로 배출되는 CO2 소스로 분류해가지고 키 테크놀로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와 같이 대량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 소스로부터 배출되는 CO2를 드라이즈 본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캡처하고 캡처된 CO2를 지올라지칼이라든지 오션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안정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개념 도출이 되고 있는 프리리폼이라든지 기타 리포밍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규모면에서 흡착법, 흡수법에서의 규모 차이는 작게는 1000오도에서 110오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대량 배출원을 처리하는 데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저널러블 조건 테크놀로지의 개념도를 살펴본다면요. 대량의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CO2를 두 가지 유동층 공정을 이용해서 흡수탑에서는 CO2를 흡수 분리하고 재생탑에서 다시 헬사인함으로써 CO2를 뽑아내가지고 안정된 형태로 저장하거나 전환이 가능한 형태로 농축 분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카보네이션은 메탈 카보네이트와 같은 분자의 물과 CO2가 반응해가지고 메탈 다이카보네이트를 형성하고 헬사인 공정에서는 메탈 다이카보네이트가 다시 메탈 카보네이트와 물과 CO2로 떨어져 나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CO2 분리 재생용 흡수대는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공정은 에너지기술연구원 및 부산중공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동층 공정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흡수제 개발과 저가의 저렴한 흡수제 개발을 목표로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조건투 및 솔븐트에 대하여 공정 특성 및 속전 캐패시티를 산정해 본 도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칼슘 옥사이드나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투들이
무게 대비 10%에서 20% 정도의 조정 캐피시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습식 흡수제인 MEA와의 비교해 봤을 때, 한국 표준형 화력발전소인 500MW 화력발전소에서 1시간 동안 배출되는 CO2 양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소요량이 8,330톤이 소요되면서 MEA 값이 고가인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도표는 저희들이 연구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알칼리 메탈 카보네이트가 경제적인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흡수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과 성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유동층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 분포와 형상이 구형인 점, 그리고 벨덴시티가 높을수록 솔리드 서큘레이션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티션 인덱스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활성 성분과 쉐이핑하기 위해 필요한 바인더나 서포트 물질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내막모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이즈 컨트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기바인더나 첨가제를 사용해서 유동성 있는 분질한 슬러리를 만든 후에 스프레이 드라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성형하고 소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의 프로덕트를 얻었습니다. 본 도표는 1년 동안 제조된 4가지 주본트에 대한 최종 슬러리 제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수제 A, B, C를 활성 성분인 소듐 카보네이트 함량을 50%, 30%, 20%를 변화시켰고, 서포트를 A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 B, C 같은 경우는 20%의 서포트를 적용해서 제조하였습니다. 최종 슬러리 특징은 pH가 10.6 정도를 유지하였고, 스포시티는 380에서 1800까지 상당히 높은 비스커티를 받는 슬러리를 제조하여 분무 성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650도씨에서 수송한 흡수제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성 성분이 20%가 들어가 있는 C 흡수제와 이것을 8배 스케일업해서 제조한 SU 흡수제의 경우는 표면에 특별한 디펙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A 흡수제와 B 흡수제에서는 B 흡수제에서 깨진 부분과 A 흡수제에서는 부풀어오른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활성 성분이 50%를 첨가했을 때 제조 과정에서 CO2를 흡수했던 것이 수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CO2를 뱉어내면서 마치 빵과 같은 형태로 부풀어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또 한 가지 예측되는 것은 어피션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그림은 ASTM 규격을 준용하여 제작한 3홀 어티션 테스터입니다. 컴프레서를 통해서 나온 공기가 드라이되고 레저버 탱커에 저장된 뒤에 압력과 유량이 조절된 뒤에 3홀 노즐을 통해 가지고 분사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사되겠고, 지금 여기는 3홀 노즐을 통해서 분사되겠고,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전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습도를 비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3홀 노즐이고, 여기에서는 어티션이 일어나는 어티션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흡수제들이 다시 세들링 돼가지고 입자가 작은 2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는 비산되어 가지고 여기 이쪽 부분에 포집되겠습니다.
어티션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본급표는 수송 온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다양한 흡수제에 대하여 5시간 동안 어티션 테스트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참고물질로 삼고 있는 것은 FCC 촉매를 참고 있습니다. 이 FCC 촉매가 유동층 공정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촉매이기 때문에 이 FCC 촉매를 목표 수준의 어트리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60% 정도 되고 1단계가 끝나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삼고 있는 목표는 30% 정도를 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흡수제의 경우 80%에 육박하는 아주 저조한 어티션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20%가 들어가 있는 C 조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내만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해성 성분이 20%가 들어가 있는 비슷한 조성의 흡수제지만 8배 스케일업 해가지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파일 튜닝이 실패로 조성은 같지만 상당히 어티션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걸로 봤을 때 입자 제어라든지 슬러리의 특성 제어가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어티션 실험 전후의 형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조그맣게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어티션을 통해서 제거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떤 쪼개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밀적인 특성을 살펴본 흡수제들에 대해서 PGA 기본 반응성 실험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소디움 카보네이트가 PG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값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본 그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PA 1500 모델이 열 분석기의 스키매틱 다이아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 실험이 상압과 상온 근처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로스와 포커트 밸브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장치를 구성한 뒤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소듐 카보네이트 또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정말 CO2를 흡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스크리닝해 본 실험입니다. 전형적으로 1.5 사이클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힙플록을 나타내고 있고 청색 부분이 웨이게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대상으로 70도씨에서 실험 결과 재생성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성이 이론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재생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값까지 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CO2 모사가스를 CO2를 포함하고 있는 모사가스를 주입했을 때 수분이 부족할 경우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했을 때 순간적으로 일렉트로 밸런스가 튄 부분을 제외하고 스테빌라이즈 된 부분을 참고로 삼았을 때 다시 이론적인 값까지 CO2를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듐 카보네이트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100%의 활성 성분을 가지고 실험했을지라도
수분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된 후에는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흡수제에 대한 실험 결과들 중에서 비흡수제에 대해서 50도씨에서 70도씨에서의 카보네이션과 헬사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흡수제에 대한 반응 온도에 따른 카보네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 부분이 50도에서의 반응 결과고 60, 70도가 각각 빨간색, 녹색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던 바와 같이 활성 성분이 증가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20도씨에서 50도, 60도, 70도씨에서 카보네이션 반응이 일어난 샘플에 대해 가지고 재생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반응 온도가 카보네이션 반응 온도가 낮을수록 재생성은 더 용이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100% 소딘 다이카보네이트에 대해서 실험했던 부분이 100%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처음에 재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딘 다이카보네이트를 카보네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 재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까지 발표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가의 재생 가능한 흡수제 결과를 목표로 두 번틀을 제조한 결과 파티클 사이즈는 유동층 공정에 적합한 100 부분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도 30에서 약 300 정도의 좋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크 덴시티도 A 활성 성분이 50%가 들어가 있는 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0.6 이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직까지 반응 조건 흡수제의 활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성에서는 아직 상당히 저조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건식 재생흡수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 CO2를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고, 그 결과 제조된 슬러리는 호모지니스 슬러리를 제조할 수 있었고, 형상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세미스페리칼 조건트 파티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마모도도 가능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활성 성분이 20%를 포함되고 있는 조건트의 경우 아주 높은 어피션 레지스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게 TJ 가능성이 1에서 18%로 활용도를 본다면 8.5에서 62%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반드시 리액티비티는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